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교수님, 오늘 수박이와 함께 공부해 볼 주제 무엇인가요? 앞으로 투자 생활 하시면서 해피하실 수 있는. 해피의 H인가요? 아니요, 해피의 H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수소의 원소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하면 흔히들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차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테고, 또 현대차의 넥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 수소 연료 전지는 자동차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건물용이나 발전용으로도 많이 상용화가 되어져 있다. 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내다보는 전망에 따라서는 2050년이면은 한화로 2,700조가 넘는 시장을 형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 현재로서는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2019년 이전 이 친환경차, 전기차를 포함한 수소 연료 전지차, 이 부분이 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5년 이후로 해가지고 친환경차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연평균 거의 3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2030년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친환경차로 바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주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도권은 수소 연료 전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수소 연료 전지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인프라 구축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해 요인으로 좀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속속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충전소를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또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해 오고 있는 수소 충전소 설립 계획,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는 그 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구축이 되어져 있는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나요? 수소 충전은 제가 진짜 지나가다가 2번 봤나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네. 네, 국내에 지금 9월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수소 충전소가 71곳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유소처럼 이제 탱크가 와서 수소를 이제 그렇죠, 해놓는 거죠. 수송된 수소를 가지고 차에 충전을 시켜주는 방식이 이제 오프사이트가 되겠고, 수소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 충전을 해주는 방식을 온사이트라고 하는데, 국내의 온사이트 방식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눈여겨보셔야겠죠. 첫 번째는요,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리를 하는 기업인데요. 현대모비스에서 관리하는 차종이 24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240여 종의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부분들을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종에 수소 연료 전지차가 들어가는 것이죠. 수소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 스택 모듈, 수소 공급 장치라든지 또 막 전급 접합체, 이런 핵심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현대차 그룹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8년도까지 모든 차종의 수소 연료 전지를 상용화하겠다,
또 현대모비스에서 상당히 최대 규모의 설비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차 그룹의 수소 경제에 대한 비전이 깔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한 투자자의 자세가 될 수 있겠고요. 연초에 애플카 이벤트,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 거품은 이미 다 빠졌어요. 앞으로의 현대모비스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사업성, 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겨지고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소형 테마주보다는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이 되겠는데요. 배기 정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업체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현대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 공급 장치와 열관리 장치에 들어가는 센서류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세종공업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또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곳이 되겠고요. 센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고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주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중형주 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차에 대한 어떤 소식에 의해서 변동폭이 좀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은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식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긍정적인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일부 차익을 실어가는 그런 박스권 매매 전략. 궁극적으로는 박스권 횡보 흐름에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산, 철도, 그러니까 레일 사업 부분, 디펜스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사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요인이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동사의 성장 모멘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 생산량을 보시면은 한 4,700톤 생산이 지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고 있고, 넥소 차량 기준으로 치면은 8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 시세 흐름은 우상향 추세를 완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방산, 디펜스 사업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S퓨얼셀이 되겠습니다.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퓨얼셀과 함께 과점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건물용과 발전용, 드론, 또 수소 연료전지 선박, 수소 연료전지 트레일러, 이런 부분들의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S퓨얼셀이 이제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CS라고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인증을 받게 된 이후에는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보시면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또한 투자 포인트로 메모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S퓨얼셀의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착해진 주가
주가 수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남들보다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요. 과거 2014년, 2015년 그 시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배터리에 관한 연구 개발, LG화학, 삼성 SDI 협력사 그런 소식에 의해서 그 당시에 2차 전지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도 마찬가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내고 나면 분명히 옥석은 가려지게 될 것이고요. 옥이 되는 종목은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 이상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2040년을 수소 경제 원년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2028년도 모든 차종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을 적절하게 병행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묻어두는 투자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는 공포를 매수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고요. 남들이 막 흥분했을 때 그때는 여유를 가지고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또 일부는 그러니까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남겨두시는 거죠. 일부만 수익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를 해서 비중을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장기 투자하시는데도 무리 없이 좋은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오늘은 친환경차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대해서 고수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여승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